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 지수별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네, 맞아요. 코스피는 0.29% 올라서 3,196.32, 강보한 마감인데 코스닥은 또 0.41% 내린 798.43으로 끝났죠. 정말 엇갈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수만 딱 보면 혼조세인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요. 특정 이슈 하나가 시장을 아주 강하게 움직인 하루였어요. 어떤 거죠?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가능성입니다. 이 소식 하나가 금융주랑 지주사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보이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 됐다고 봐야죠.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시장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요. 단순히 지수 오르내리는 거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이렇게 엇갈렸는지, 어떤 힘이 작용했고, 또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과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 가장 강력했던 테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네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있잖아요. 이걸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자. 이런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시장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파급력이 컸을까요? 아무래도 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좀 맥이 닿아 있고 구체적인 주주환원 강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 이걸 제대로 자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자사주 사놓고 소각 안 하는 거, 자사주 마법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법으로 딱 강제하겠다 이런 신호로 읽힌 거겠죠.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가치는 올라가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특히 이런 정책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들한테 더 큰 호재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한 거죠. 아, 저 PBR주들이요? 네,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싸다. 이런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강화할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 PBR 업종인 증권, 지주사, 보험, 은행 이런 금융 관련주들이 그냥 동반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오늘 오른 거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부국증권이 무려 15% 넘게 플러스 15.08% 뛰었고요. 지주사인 코오롱 플러스 11.46% 하고 SK 플러스 9.44%도 엄청 올랐어요. 네, 상승폭이 컸죠. 미래에셋증권 플러스 5.82%, 삼성생명 플러스 3.89% 같은 큰 회사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이야, 이건 정말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상승 뒤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3,264억 원, 꽤 큰 금액이죠. 이걸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딱 받쳐줬습니다. 아, 기관이 샀군요. 네, 외국인은 한 243억 원 순매도 하면서 약간 관망하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워낙 강해서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봐야죠. 근데 기관의 이런 매수세가 단순히 이 정책 기대감에만 쏠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도 좀 있었을까요? 특정 섹터에 집중된 건지 아니면 좀 전반적으로 산 건지. 오늘 흐름만 딱 놓고 보면요. 확실히 자사주 소각 이슈 수혜가 예상되는 그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이쪽의 매수세가 확 몰린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다른 섹터에서도 매수가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오늘 코스피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 이들 저 PBR 종목들의 급등 덕분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정책 발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한 거다 이런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책 하나가 이렇게 시장 색깔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는 또 다른 강세축이 있었잖아요. 조선주들도 오늘 상당히 좋았죠. 맞습니다.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테마도 아주 뚜렷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건 또 미국발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미국이요? 어떤 내용이죠? 미국이 현재 법으로 막혀있는 자국군함의 해외 건조 있잖아요. 이걸 좀 우회해서 한국조선소의 건조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 군함 해외 건조 제한법, 그걸 넘어서 협력 방안을 찾는다. 이게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나왔던 양국 간 조선업 협력 기대감, 이걸 한층 더 구체화시킨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군요. 그렇죠. 마침 또 HD 한국조선해 양하고 HD 현대미포 합병 결정으로 시너지 기대감도 있던 터라 호재가 겹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이 아주 힘을 받았죠.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이 10.55%나 급등했고요. 와, 10% 넘게요? 네. 그리고 현대힘스 플러스 17.67%, STX엔진 플러스 13.01%, 케이프 플러스 10.83%, HAJ중공업 플러스 11.51% 등등 관련 기업들 주가가 그냥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주사이면서 동시에 조선업 대표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양대 강세 테마, 그 효과를 모두 누렸다고 볼 수 있죠. 끼얹었습니다. 0.42% 내린 798.43으로 마감했는데 코스닥의 발목을 잡은 건 대체 뭐였을까요? 코스닥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 이건 역시 시가총액 비중이 큰 2차전지 테마의 급락이었습니다. 아, 2차 전지. 네.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LNF에서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딱 불거진 게 좀 치명적이었어요. LNF 소식은 정말 시장에 충격을 좀 줬죠.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400%로 넘어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투심이 그냥 급격하게 얼어붙었어요. 네, 그게 컸죠. 실적 개선은 좀 더딘데 부채 부담은 커진다. 이 점이 확 부각된 거죠. 그래서 LNF 주가가 오늘 하루에만 마이너스 12.33% 폭락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LNF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에코프로 마이너스 4.55%,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2.84% 같은 다른 코스닥 2차전지 대표주는 물론이고요. 코스피의 포스코퓨처엠 마이너스 4.41%,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2.54%까지 주요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냥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아, 섹터 전체로 퍼졌군요. 네,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주 크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정말 2차 전지 섹터는 오늘 힘든 하루였네요. 혹시 코스닥에서 부진했던 다른 테마들도 있었나요? 네,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랑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건 뭐 그동안 기대했던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약간 희석된 영향으로 보이고요. 아, 엔터주도요? 네, 또 리튬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올랐던 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와중에 경찰이 리튬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특정 업체를 수사 중이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좀 안 좋았고요.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 관련해서 과징금 받았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야, 코스닥은 정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빛나는 테마가 있었다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면서요? 네, 그 점이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내렸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아주 꿋꿋하게 상승하면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배경이죠? 하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소식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노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피하려고 공장 자동화나 로봇 도입 수요가 늘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아,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파업 같은 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그냥 아예 자동화를 늘려서 인력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또 다른 하나는 대기업의 로봇 사업 진출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러셀 같은 종목이 15% 넘게 플러스 15.38% 급등하고 원익홀딩스가 11% 이상 플러스 11.63% 오른 거군요. 특히 원익홀딩스는 아까 얘기했던 지주사 테마 강세와 로봇 테마 강세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딱 겹치면서 더 주목받은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시장은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체 지수 방향하고는 또 별개로 어떤 이슈와 테마가 딱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 운명은 정말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시장 주변 자금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 눈에 띄는 점은 고객 예탁금이 꽤 큰 폭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2조 1,492억 원이나 증가해서 다시 68조 원대로 올라섰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지수가 좀 주춤하거나 엇갈리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이걸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자금이 시장 주변에 풍부하다. 이걸 시사할 수 있거든요. 아, 잠재 매수 여력이 커졌다. 네, 그런 의미죠. 다만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한 900억 원 정도 소폭 줄었어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투자 주체별 움직임을 정리하면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홀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방어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팔았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았고 개인 투자자만이 879억 원 순매수로 그 물량을 받아나는 모습이었어요. 확실히 시장별로 주체별로 온도차가 컸습니다. 네, 코스피는 기관 주도, 코스닥은 개인 주도 이런 장세가 펼쳐진 셈이죠. 그럼 오늘 특히 주목받았던 개별 종목들 조금 더 짚어보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어요. 네, 코스닥에서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MSC 플러스 29.92%는 식품이랑 식품 첨가물 만드는 기업인데 1,456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 이 공시가 나오면서 그냥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1,400억 투자면 정말 크네요. 네, 상당한 규모죠. 이게 성장 기대감을 확 자극한 겁니다. 또 다른 상한가 종목은 현대 ADM 플러스 29.87%인데요. 이건 제약바이오 쪽 호재였죠. 그렇습니다. 현대바이오의 자회사인 현대에디엠이 개발 중인 항암 신약 후보 물질 페니트리움 관련 연구 결과가요. 세계 최고 권위암 학회로 꼽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연례회의에서 정식 연구 초록으로 채택됐다. 이 소식이 아주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 ASCO 초록 채택. 네, ASCO에서 발표하는 건 신약 후보 물질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단계거든요. 이 소식의 모회사인 현대바이오도 오늘 25% 넘게 플러스 25.19% 급등하면서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간만에 들려온 좀 의미 있는 소식이네요. 그 외에 또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앞서 언급된 테마들과 연관된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산업용 ESS 부품 수주 소식이 전해진 유니테크노 플러스 19.63%가 급등했고요.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 효과를 발표한 네오임뮨텍 플러스 17.22%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델릭스 플러스 15.55%는 최대 주주가 중국계 폰드인데 중국의 AI 반도체 기업 캄브리콘 실적이 좋다는 소식에 약간 반사수의 기대감 이런 게 작용하면서 올랐고요. 아, 중국 관련주. 네, AI 데이터 센터용 스포츠캐패시터 공급 기업 모멘텀이 계속 부각된 비나텍 플러스 13.97%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주사테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원익홀딩스 외에도 콜마홀딩스 플러스 11.58%, 코오롱, 원익 플러스 11.15% 이런 종목들이 좀 두드러졌고요. 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른바 2차 한강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된 KCT 플러스 10.99%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250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리스트를 보면요. 삼양식품, HD 한국조선해양, 원익홀딩스, 에이블 CNC, MK, 비나텍, TLB, 현대임스 등 아주 다양한 업종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시장 전체가 좀 혼조세를 보여도 개별적인 성장 동력이나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들은 꾸준히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신고가 리스트는 현재 시장의 주도주나 강한 종목이 뭔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석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역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정책 기대감. 이게 저 PBR주인 금융주와 지주사의 폭등을 이끌면서 코스피 강세를 주도했다는 점이죠. 네, 그게 가장 컸죠. 조선주 역시 미국발 수주 기대감으로 힘을 보탰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LNF의 재무 리스크가 2차 전지 투심 전반을 그냥 얼어붙게 만들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로봇처럼 일부 테마가 선방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뚜렷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특정 섹터를 확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개별 기업의 악재가 동종업계 전체를 끌어내리는 그야말로 극심한 차별화 장세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이렇게 시장 내부의 온도차가 크다는 건 투자자들에게 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을 뒤흔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이런 정책 모멘텀 있잖아요. 과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주도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이 다시 중요해질까요? 이 정책 테마의 지속성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오늘처럼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는 이런 엇갈린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런 지수 간의 차별화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이슈에 좀 더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좀 긴 호흡으로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를 이어갈 것인지 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늘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니까요.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했지만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